처음으로 국민의힘 소속 이명박 대통령이 비하인드 얘기 좀 할까? 한동훈 위원장 좀 결정이야. 강성희 의원이 제공한 거니까. 이준석 대표는 안 받겠죠? 어? 이준석 대표. 의원님이신가?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 마침 저희가 주문한 치킨이 왔는데요. 네. 할 거야 이거. 잠깐만요. 치킨이 좀 더 맛있는 거 가져도? 네. 응? 치킨 맛있는 거 가져도? 식사 안 했지? 오늘은 예. 정치킨에 처음으로 예.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아, 처음이? 와, 이거, 예. 지역주의 타파의 안녕하십니까. 아이콘 정운천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좀 뭐 우리 다 얘기하긴 했지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얼굴은 좋아 보시는데. 아니, 뭐, 예비 후보 등록하고,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저로서까지 마지막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정말 마지막 지역장벽 깨는 아이콘으로 결과까지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충전 좀 하셨어요. 왜냐면 선거 앞두고 항상 뭐 외롭고 두렵고 여러 가지 감정이 사실 뭐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냥 곡절곡절을 다 겪은 사람이라 뭐 그냥 평범해요. 뭐 그냥 지금 되니까 비장한 각오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다만 이제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때니까 이걸 총 마무리를 잘 해보자 그런 생각. 저희가 오늘 준비한 치킨은 국내 치킨인데요. 네. 왜 국내 치킨으로 준비했냐면요. 국민의힘을 빨리 하면 국내, 국내. 국내힘.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국내 치킨 회장이 홍철호 회장이 저기 국민의힘 위원장이요. 아 그래요? 김포. 아니 먹어요? 네 이거 드세요. 아니 먹어도 돼요. 아니 먹는 건 이 정도 먹는 건 체질에 안 관계없다. 네, 맛있어. 맛은 맛있다. 맛은 맛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치킨 먹고 인스턴트 먹지. 근데 꽃기호 그 유래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꽃기호? 왜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2010년에 도지사 출마를 했는데 6개월 했는데 5개월 동안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 처음에 내려오니까 4% 나왔거든. 그때 몇 년도죠? 2010년도. 10년도에 4%. 4% 나왔는데 6개월 기간으로 이제 내려갈 도지사 출마했는데 5개월 동안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대통령하고 내가 약속하기를 20% 얻겠다. 그러고 내려왔거든. 했는데 5개월 지나도 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야. 야, 이게 또 두 자리를 못 넘기냐? 하다가 그냥 밤을 꼬박 새우고 이제 본선거 전에 꼬박 새우고 나서 딱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야, 그래 한번 하자 해갖고 딱 그 이제 3번 방송 있죠. 공개 방송 3번. 근데 KBS가 제일 먼저 방송을 해서 심야 10시에 하는 거. 야, 10시에 폭탄을 터뜨리자. 10시에 그 1분간 모두 발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1분간 그냥 나보고 모두 발언하라고 해서 꽉끼야 하고 밤중에 했더니 그냥 시청자들이 다 부를 거야. 장닭이 새벽을 깨우듯이 전라북도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정운천이가 왔습니다. 이걸 3번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프로 나온 줄 알아요? 그 2주일 만에 18%까지. 그래가지고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리 그걸 넘긴 거지. 그 당시에. 응?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그래,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네가 내려가서 전북에 에너지를 좀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한번 해봐라. 이명박 대통령이 비하인드 얘기 좀 할까? 아니, 내가 그냥 장관 그만두고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재밌게 돌아다니는데 안 가야겠어. 불러서 저녁을 먹자 하더니 야, 네가 도지사로 출마해라. 네가 출마 안 하면 나 전라북도 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술을 진탕 먹여놓고 그냥 내려가라 해갖고
아이, 그때 나는 전라북도에 내려온다는 생각도 안 했죠. 아, 이 험지에 왜 보수당 달고 내려와. 아무도 당선된 적이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뭐 빚진 것도 없고, 내가 정치할 생각도 없고, 뭐 아니었잖아요. 에? 그럼 나는 농식품 장관 했으니까, 이제 농업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내려가라니까 처음에 안 내려간다 했지. 그 박형준 저기 이제 부산시장이 정무수석이었는데, 대통령 뜻이라고 그래. 저 안 갑니다. 그러더니 대통령이 그 다음에 저녁에 불러. 그래서 왜 저녁에 부른다냐? 그럼 저녁에 밥을 같이 먹자, 이거. 단둘이 안가에서 안가에서 둘이 밥 먹더니 한 2시간, 3시간 술을 먹였어, 나를.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는 얘기. 이게 내가 애지간하면 안 갈 걸로 알았지. 그러니까 팍 찐 게 뭔지 알아요? 그 비하인드 얘기를 한번 해줄까? 나는 전라북도에 서운한 게 2가지가 있대. 서운은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2008년 내가 대통령 되고 새만금 22조 종합계획을 세우고 농지를 70%를 완전히 바꿔서 산업용지 70%로 바꿔주고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군데 있었어요. 그때 정동영이 그 다음에 신건이 당선된 때 2009년도 그때가 누가 그때 선거에서 낙마됐냐면 국회의원 낙마되면 이무영하고 저기 김세웅 국회의원하고 그런데 그때 또 선거를 했는데 또 8%래.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좀 올라갈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또 2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4대강을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게 치산치수로 올라간데 왜 전남 도지사는 박준영 도지사는 오케이 해갖고 그 죽산포 만들고 하는데 전라북도는 4대강도 없는데 왜 도의회 전체 연판장으로 막 반대 결의안을 내갖고 청와대에 보내냐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야. 나 섭하다.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야 내가 전북 지원하지. 그럼 나 모르겠다. 나 협박한 거요. 술을 많이 먹은 것 덕분에 그냥 알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그게 오늘날 여기까지. 그게 시작이었구나. 근데 또 박형준 정무가 나한테 20%만 올라가면 이거 시켜줄 겁니다. 20%만 올리라 이거야. 이거가 뭐냐면 총리예요, 총리. 이거 시켜줬는데. 그 뒤에 18% 올려도 인사검증을 받았어, 총리 인사검증. 그러셨구나. 그게 그냥 이 장관 인사검증 한 80까지 되는데 총리 인사검증 한 200까지 돼요. 너무 넓어, 막 조사하는 게. 이명박 정부 얘기도 하셔가지고 그거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보수 정당 출신으로서 여기서 정치적 활동하기가 쉽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정부가 가장 그나마 그래도 나았어요? 도민들의 시선이나 이런 게.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제일 많이 했어요. 여기서는 그걸 모르는데, 여기서 90% 지금 김대중 정권에서는 그거 환경단체가 뭐라 한다고 새만금 2년 반이나 중단해버렸어. 그랬잖아요. 근데 8% 준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새만금을 22조 투자 종합발전 계획,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농지가 70%였다니까요. 그거를 산업용지 70%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4천만 평이 농지가 산업단지로 바뀌었어. 예를 든다면요, 간단히 농지는 5만 원이거든. 산업단지로 가면 100만 원이요. 한 20배. 그러면요, 4천만 평이면 40조 정도를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게 안타깝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대다수는 되게 실망이나 이런 걸 넘어서 분노, 경멸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다고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정치적인 그 스킬이 아무래도 정치를 경험 없이 막바로 대통령이 되시니까
그 정치 언어가 중요하잖아. 이 정치 언어를 좀 구사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 뭐랄까 직선적이랄까 직선적으로 하다 보면 꼭 거기 걸림돌이 잡혀요. 일테면 그런 게 이제 좀 안타깝죠. 좀 일은 잘 하셔놓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쳐. 예? 예를 들면 뭐 물론 이제 반대쪽도 있지만 외국에 나가면 1호 영업사원을 하겠다 해갖고 뭐 이를테면 투자 유치 막 27조 가져오고 한미동맹 잘 맺고 좋은 것도 잘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 바이든한테 뭐 날리면 뭐 무슨 이런 등등 이런 게 나와갖고 막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빌미가 돼서 제대로 그렇게 분노까지 일어나게 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전주만 오시면 자꾸 이렇게 일이 생기는데 최근에도 이제 강성희 의원이 그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이렇게 사지가 들려서 나가는 되게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게요. 100년, 120년 만에 우리 새로운 시대, 그것도 기적같이 김관영, 한병도, 정운천 이렇게 해서 삼자 그냥 정말 그 치열하게 해갖고 만들어낸 작품을 출범하는 날이거든. 우리 도민 175만이 어쨌든 간에 축제의 장을 시작한 날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깝죠. 일단 원인은 이제 강성희 의원이 제공한 거니까. 아니, 거기서 그렇게 무슨 농성장에서 농성하듯이 소리를 내면, 그거 안 맞죠. 맞지를 않죠. 또 이제 우리가 경호에 대한 그 매뉴얼이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잡아 끈다든지, 꽉 잡는다든지, 어떤 위해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예방을 해야 되거든. 예방을 못하면 경호 수칙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호하는 데에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생각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그 자체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원래. 하고 경호의 과잉 내지는 경호에 대한 문제 그런 등등은 제가 경호의 매뉴얼을 좀 설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니 축제의 장에 아니 손님으로 오신 거야. 축하해주러.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맞춤형으로 특별자치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손님으로 왔는데 지금 여기 국회의원이나 여기 있는 분들은 주인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손님을 맞이해서 정말 따뜻하게 해야 그게 맞는 어떤 예의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오니 정말 안타깝죠. 아쉽다. 매우 안타깝죠. 그런 약간 권위주의적인 느낌의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불거져 나오면서 이게 더 이제 그러니까 독재 무슨 뭐 검찰 독재 이러한 그 프레임에다가 쌓이는 거야 이게. 근데 뭐 또 그쪽 입장에서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기획을 해갖고 자기의 주가를 올린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것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던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어디 그 의원이 악수하는데 거기서 소리를 막 국정기조를 바꿔라 이게 뭐 내가 옆에 있었어 옆에. 그러니까 옆에 계셨죠. 네, 옆에 있었어. 아니 그냥 황당을 했지. 무슨 말이나 되냐.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바꿔라고 그냥 바로 지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 멈추고 있더라고요. 멈추고 못 가게 한 거야. 쭉 이렇게 악수하고 쭉 나가야 되거든. 나가는데 거기서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또 다른데 강성희 의원은 통상적인 어조로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악수도 잠깐 사이에 하고 거기 한 2,000명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무슨 통상적입니까? 그 최근에 그 전국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하면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까지 국민의힘 수장으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뭐 행보나 이런 것들?
참 지금까지 내가 정치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좀 별종이야, 별종. 다시 얘기하면 여의도 정치 문법을 하고는 좀 안 맞는 건 맞아요. 아니 그 불체포 특권이 일테면 또 세비 금고 이상 받는 문제랄지 무슨 예를 들어 250명을 줄인다랄지 이거 쉽지 않는 여의도 문법은 아주 쉽지 않는 문제예요. 툭툭 치고 가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한 5천만의 문법으로 가겠다는 거는 5천만이 원하는 걸 하겠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야, 이게 진짜 뭐 여의도 문법으로 안고 5천만의 문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구나. 또 말 표현 자체가 우리 일반 정치인이 하는 표현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아주 신선한, 뭐 좋게 얘기하면 신선한 내용. 또 어쨌든 차별화된 내용으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켜보고 있더니 한 달도 안 됐으니까 나도 이거 잘하냐 못하냐 이거 제대로 그냥 6개월을 끌고 갈 거냐 5개월을 끌고 갈 거냐 지켜보고 있어요. 최근에 그 일도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부딪혀서 사퇴 요구가 대통령실에서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퇴 안 하겠다. 이렇게 부딪힌 게 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시장에서 어제 보니까 봉합이 되는 모양새긴 한데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전번에 김기현 대표는 그냥 용산에 뭐라고 해야 돼? 용산에 종속되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래야 되냐? 뭔가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한동훈이도 용산 아바타가 되어버리면 그 국민들이 지지 바꿨습니까? 아니 당은 당대로 할 일이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이 있다. 거기에 조금 쟁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러니까 그게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니까. 여의도 문법은 대통령하고 좀 상하 관계가 돼야 돼 원래는. 근데 국민의 문법은 5천만 문법 당은 당대로 대통령대로 가야 할 거 아니냐가 5천만의 문법이거든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일테면 한동훈이는 5천만의 문법으로 가려가는 거고 나는 당대로 간다. 용산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 참모들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퇴 못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누가 임명한 게 아니요. 당의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거의 만장일치 가깝게 당선된 그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럼 비대위원장으로 완전 정통성을 가져서 모든 권한을 받았어요. 나는 그거대로 간다. 근데 이쪽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관계는 그런 권력의 쟁점이 생길 수 있죠. 네?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 싸움 붙었는데 신뢰할 거냐 못 할 거냐. 신뢰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상대를 신뢰하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 근데 신뢰를 못 하면은 서로 다른 생각에 한다고 하면 이제 안 되죠. 근데 다만 그냥 감사한 것은 저희 입으로 봐서 한 20여 년 동안 정말 그렇게 신뢰 관계로 쭉 그렇게 검찰 속에서 해왔기 때문에 두 분 간에 그런 신뢰가 바닥에 깔려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쟁점이 좀 있더라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되니까 그거는 저희 당으로 보나 국민으로 보나 다행한 일이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렇게 그 관계가 정같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아니 앞으로 저는 말할 때 그 권력이라는 거는 아니 그냥 얘기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눌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삼권 분립이 완벽하게 되거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히 수준에 높이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난 나온다고 봐요. 나오면은 그거를 봉합하고 갈 수 있는 바탕의 신뢰관계가 없다면
또 이순석이 쫙 날 수도 있지. 그니까요. 그때 치킨 하면서 근데 막 밑에 이런 이제 신뢰 관계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두 분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쟁점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김경률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사천 문제 뭐 이렇게 논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특검이나 뭐 명품 가방 수수 이런 논란이 이제 밑에 깔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52살인가 장가를 갔잖아. 네. 늦게 그렇죠? 가셨죠. 네. 뭐 아니 지금 대통령의 직계비속 하면 아무도 없어.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딱 와이프 한 분 있잖아요. 와이프. 딱 한 분 있어. 그러니까 제발 이거는 니들이 좀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막 이런 뭔가 시그널을 나는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경률이가 무슨 프랑스에 마리 앙뚜아네트 그거 마지막 그렇게 화려하게 하다가 그냥 이슬에 사라진 거기를 비교하고 뭐 하니까 그건 너무 과했죠. 명품백이면 명품백 가지고 이거는 좀 아무리 그 사전에 조작이고 기획으로 그렇게 함정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받은 건 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정도는 좋은데 그거를 갖다 너무 확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오바했죠. 대통령실에서 그 명품백 뭐 이런 거는 좀 사과를 하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있는데 나는 5,000원 만의 문법으로 보면 지금 말씀한 대로 근데 또 다른 생각으로 하면 그 원인이 그렇게 함정하고 조작하고 막 했는데 하는 그냥 피해자 아니냐 뭐 이렇게 또 그쪽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등등은 이제 나도 5천만의 문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신.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그러면은 구독자 질문 받은 거 구독자 질문 좀 가감 없이 여쭤볼게요. 첫 댓글이 정의원님 개혁신당으로 출마 부탁합니다. 마침. 이제 안 나. 그러면 좀 말을 좀 여의도법으로 할 걸 잘못했는데. 국힘이 전북에 좋은 인재를 내달라. 민주당 후보들은 경선만 이기면 된다는 마인드잖아요. 전북이 변하려면 1대9, 2대8 이런 처참한 투표 결과를 만들어준 도민들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국힘에서 이름 있는 분들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하나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운천만 뛴다고 지역장벽이 깨지냐,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저같이 현장에서 이 제도화에서 죽으라고 이 밭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하나의 신뢰를 보여줬어요. 근데 정치 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면 정치 제도로 바꾼다고 하면 옛날에 2명 뽑는 한 지역구에 2명, 3명 뽑는 중대선거구 제도가 온다고 하면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쓸만한 사람이 나올 3등으로라도 당선되니까 그게 하나 있고 이 소선거구 제도라고 한다면 석패율 제도가 있어요. 그 얘기 천하람 개혁신당 위원장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부겸, 정운천, 이정현 너무 롤모델이지만 지역주의에 근본적으로 균열을 내지 못했지 않냐. 개인기로 이렇게 한 거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국회에서 예전부터 그 제도가 주장하셨잖아요. 이렇게 도입이 안 되는 게 참 비극적인 얘기가 뭐냐면 그 아성 여기는 민주당 아성을 깨고 싶지가 않는 거야. 그래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 싫은 거예요. 또 대구 경북은 또 그대로 자기 세력 안에 그게 흔들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쁘죠. 나는 그걸 깨려고 하는 거고 무조건 그걸 깨야만 우리 전북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아니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있는 그 번호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만약 그래야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10개 지역구에 그 한 명이 2등으로 되지만 석패율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재들이 출마를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이번에는 떨어지더라도 한 4년 노력하면 2등으로지만은 2등 중에 제일 1등이 돼서 내가 석패율로 당선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당선만 가능성이 있다면 4년 투자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4년이 아니라 10년 투자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누가 오겠냐고요. 안 온다고. 그리고 뭐 좋은 댓글도 많이 있어요. 꼭 당선되셔서 전라북도 발전시키는데 힘써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호남 지역에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어렵지만 그 경험을 했던 분이다.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달라. 진실로 전북 위에서 발벗고 뛰는 의원 정은천 의원이 혼자입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당은 지역구 일에 힘이나 쓰겠습니까? 어차피 당선이다 생각하고 이재명한테 줄서기 바쁘지. 이런 댓글도 있네요. 듣기 좋다. 악플이 있을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 사실 그 대선 때 기대감도 꽤 있었고 저희가 그때 대선 때 얼마 나왔었죠? 14점 몇 %? 14.4% 여기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한마디 듣게 이번에 가장 윤석열 대통령한테 분노를 갖는 거는 새만금 예산 삭감. 그러니까요. 근데 삭감에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원인으로 보면 누가 잘못했을까요? 아니 1,200억이나 들어서 새만금 그렇게 예산은 중앙에서 다 했으면 여기에 있는 새만금 잼버리 조직 그 사무총장이 30억 이하는 다 집행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총장이 집행을 했는데 거기 그 350개 화장실에서 한 50개가 그냥 A급이 아니라 냉방도 안 되는 B급이었대요. 그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최연소 한 화장실에 5명, 6명이 청소 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50개 화장실에 70명밖에 없었대. 그냥 자동으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거기가 책임자라고 하고 딱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니 6일날 8월 2일날 2일날 개영식 했잖아요. 8월 6일날 태풍 분당에서 700군데로 분산 소개시켰거든. 그래서 4만 명이 전부 이제 상암 경기장에 올라갈 때는 그 4만 명이 철수했던 전국 잼버리까지 다 들어갔거든. 멋지게. 에? 그래가지고 그냥 상암 K-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문화 역사를 다 배우고 올라갔어. 마지막에 정말 유종의 미를 거뒀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도에서 그 문제는 그 문제 우리 책임진다. 그러고 전부 거기에다 대한 감사함을 얘기해야 나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 화장실 문제를 저 위에다 책임을 물으니 대통령이 그 전달에 60억 도지사가 달라니까 응, 줘. 또 잼버리까지 와서 나도 잼버리 고등학교 잼버리였다고 적극 지원하겠다. 그날에 또 1조 8,400억에 LG LNS가 투자 협약까지 맺었어요. 굉장히 새만금에 지원하는 등등이 속도감 있게 하겠다 약속 다 했거든. 계속 하다가 그게 터진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프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라면 막 그냥 그렇게 또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깎았잖아요. 나는 이제 여권이니까 또 예산 안 올리면은 나도 죽게 생겼으니까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응?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총리하고 만나서 그러면 입주 기업이 지금 거의 10조에 가까운 투자 기업들이 막 대기업들이 오니 그 기업들이 원하는 예산만큼은 이번에 복원시키고 지원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입주 기업들 전체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 헌거를 갖다가 용산에다가 또 국무총리 총리를 갖다 주고 이래야 이제 절충을 해가지고 뭐 3천억 증액되고 새만금 예산 공항 예산 327억 그거 한 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었고요. 그거를 갖고 이번에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대통령이 와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다니까요.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다.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여기에 대한 원하는 거 있으면 맞춤형으로 적극 돕겠다. 이래 나오면 이제 그 분노를 이제 줄이고 이제 축제의장으로 갈 수 있는 거기에 또 사건이 또 터졌네. 예? 내가 어떻게 하냐. 그냥 안타깝지 뭐 이렇게.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번에 당선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새만금이나 이런 건 어쨌든 지역 이슈이기도 한데 비례대표 의원이랑 지역 의원이랑 원래 역할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내가 비례대표만 처음에 됐다고 하면 아무 힘 없어요. 근데 30년 내가 당선됐잖아. 여기서. 당선되고 비례로 재선 비례는 더 막강해요. 왜 막강하냐? 초선 비례는 아무 힘이 없어. 재선 비례는 여당, 야당을 통해서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차별화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밖에 없다니까. 국민의힘, 민주당에 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도 뿌리는 전주 을에 두고 있잖아. 내가 당선됐으니까. 그러면 그래갖고 호남 우리 당의 호남 전체 지역을 어우러내는 호남위원장 이름이 국민통합위원장이에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종인이하고 위원장 무릅쓰고 하는 바람에 거기 가서 예를 들어 5.18 회계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41년 만에 공식 초청을 제가 받죠. 그러지? 그거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냥 전남북 광주 딱 그 경상도에 있는 국회의원 50명을 하나하나 시군에 해갖고 제2지역구 동행 의원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준석이하고 그냥 저 신안 앞바다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호남 친화 전략을 세우고 잘 나가지. 그래 이제 14.4%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 옛날 홍준표가 여기서 몇 프로 받은지 압니까? 4년 5년 전에 3.3%. 그때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탄핵 때문에 치러진 대선. 여기 전남 광주는 1.5%. 그때 힘드셨죠? 많이. 힘들었지. 그래갖고 그냥 이 당 저 당 내가 5개 당을 바꿨어. 아 그랬던가요? 네. 바른... 아니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바른정당, 우리 김관영이 합쳐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에서 또 깨져서 새로운 보수당, 새로운 보당에서 비례대표당으로 또 무슨 이름도 모르겠다. 미래한국당, 한국당에 다시 와갖고 미래통합당, 통합당에는 다시 국민의힘. 보수 그대로 있었는데 그대로 그렇게 한 6번이 바뀌었다는 게 이름이.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내세우신 게 이제 탈당의 명분이나 이런 걸로 개혁 보수를 좀 구축해 보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이준석 대표나 나가서 이제 삼지대 신당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보수를 개혁하고 좀 새로운 삼지대.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젊으니까 전번에 그렇게 갈등이 있을 때 해외로 좀 가서 한 4, 5년간 이번 정부에 한 4년간 공부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버드의 그 컴퓨터 학과를 나왔거든. 그래서 아예 안 하다가 벤처기업부 장관이나 하나 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나는 불행한 일이지. 어쨌든 간에. 그래 나가서 지금 개혁신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참 아쉽죠. 그냥 개혁신당 하나 한다는 게 당을 하나 갖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렇게 광주 서석대에 정월 초하룻 날 올라가고 또 나한테 아주 이제 저 호남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해갖고 일주일간 그냥 앞에도에서부터 고흥까지 바다를 돌고 또 전북에도 몇 번 오고 뭐 그렇게 해서 고마움이 있는데 사실 그 질문 하고 싶죠? 왜 안 가냐고? 이야기 없었어요? 뭐라는 이야기 없었어요? 이심전심은 있죠. 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를 알아요. 저를 존경한다 할 정도로 알아요. 왜 아냐? 지역장벽을 깨는 게 나는 내 신념이고 내 정치 모든 거에 거기다 초점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나쁘면 나쁠수록 거기에 있어야 돼. 왜? 그 지역의 극복을 위해서 집권 여당하고 이제 야당인데 집권 여당이 서로 통합이 되고 협치가 되고 상생이 돼야만 이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고 정치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이게 제 신념이거든.
제가 예를 들어 당선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하면 여러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아, 거기가 더 플러스가 되니까 나는 당선을 위해서 골로 가야 되겠다?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내가 전주에 있을 이유가 없죠. 뭐하러 장관까지 한 사람이 서울로 가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냐고. 또 훨씬 더 꽃길이 많은데 이 가시밭길을 왜 가야 돼요? 그거 하나 신념 때문에. 그 신념이 지금 2010년부터 13년간 단 하루도 그 마음을 바꿔본 적이 없어. 그대로 가요, 그냥. 아예 장렬하게 전사하는 한이 때로 나는 그대로 가고 끝난다. 이런 생각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응? 아, 비례대표로 있으면 여기 지역을 떠나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난 비례대표다. 여러분들이 나 안 뽑아줬지 않냐. 서울에 가만히 있으면 사무실 안 갖고 있으면 돈도 한 5억 들어가더만. 5억도 안 들어가고 이게 힘든 일을 안 해도 됐죠. 근데 내 머리 구조가 그렇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 어? 아, 여기 나는 신념이다. 해야 된다. 누가 뭐 이렇게 하라 마라가 아니지. 내 신념이니까. 그래서 이준석 당으로 내가 간다는 것은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못 간다니까요. 내 신념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유지 앞에 가서 무릎 사과도 했고 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호남 행보를 많이 보였었고 그 이제 옆에 항상 정우천 의원님도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호남이 뭐 보수 정당에 대해서 피해자적인 것들도 있고 켜켜이 쌓인 역사가 있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용적 차원에서 여당 창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다 뭐 나가거나 이렇게 뭔가 입지가 약해지거나 이러면서 그 동력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그 국민의힘의 뭐 호남 행보에 동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 무릎 사과 이후에 네. 호남에 대해서 전권을 저한테 주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서 그냥 국민통합위원장이 돼서 아까 얘기한 동행 의원들을 50명을 영남 서울에 있는 의원들을 다 각 군마다 포진해갖고 예산이든 법안이든 뒷받침하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준석 대표 와서 또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동력이 떨어져 버린 게 네. 작년 보궐선거 때 내가 출마 안 해불고 네? 거기 진보당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우리 당은 8% 나오고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 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내가 다 지고 거기다 더 문제가 됐던 게 안혜욱인가 뭐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왔잖아. 윤석열 탄핵시키고 뭐 김건희 여사 까먹는다고. 그걸 공개적으로 그거를 공약을 한 사람을 3등 나게 만들었잖아요. 10.8%. 중앙에서 볼 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표를 다 책임지고 내버리니까 힘이 쭉 빠져본 거지. 일할 사람을 일하게 만약에 우리 그때 보궐선거에 우리 당 후보의 후보를 한 30% 20% 준다든지 또 안혜욱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야 인마 어디 여기 와 나가 어디 여기 와서 경상도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달라 그래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 좀 살렸으면 계속 좀 살아날 수가 있거든.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 다 써버렸는데 노를 어떻게 집니까? 다 내려놓고 조용하게 이제 도지사하고 나는 2차 전지 하는 데만 집중해갖고 또 실용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걸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제 그 때를 기다렸는데 이제 만약에 다시 호남이 살리려면 전라북도가 특별자를 살려면 지금 총선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만약 총선에서 그냥 또 민주당으로 다 가버리면 누가 동력을 만들어요? 또 소리만 내는 거야. 분노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 당내 너무 입지, 중요하죠. 뭐 정치적인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아니 이제 모든 건 자유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나요. 선거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엄청 심하죠. 그 권력에 대한 그럼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선거 결과가 되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4월 달에 여기에서 뭐 전라남북도에서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당선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10배, 100배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런 분노 속에서도 너는 사람으로 보고 이 지역을 발전시킬 사람으로 보고 너는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 국가에서나 정부에서 중앙에서 야 하죠. 그러면 그 에너지 갖고 이 지역 발전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는 30, 40년 동안 그냥 탄핵 또는 심판 막 그런 데만. 근데 우리는 우리 상황을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구 3%밖에 안 돼요. 3%가 30%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돼. 3%의 우리 도민들이 3%에서 얼마나 그 실용적으로 확대할 것이냐 지혜롭게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에 국민의힘 그 후보 몇 명이나 혹시 내는지 알고 계세요? 전주 세 군데는 잘 나오고 다 출마할 거고 아마 10개 지역구로 하면 7, 8개는 할 거예요. 난 출마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중량급이 오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하여튼 뭐 여당이니까 좀 낫죠. 아니면 거기서 낙선해도 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야당일 때는 거의 그냥 뭐 전멸을 하고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호남 전체 지역에서 좀 뭔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전주 정운천하고 저 광양에 이정현 의원 그 후보가 또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는 뭐 안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15%가 이제 선거 공영 자금 회수할 수 있는 게 15% 아니에요? 15% 넘기는 게 이제 목표가 될 수 있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의원님 이제 동행의원 이제 만들어서 막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활동하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알만한 국민의힘 의원 중에 지금 연락하면 받으실 만한 저기 성일종. 성일종의 순창 제일 일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전주 동행원 중에 이번에 특별자치도 책임지고 만드는 행안위원장 했던 이채익 위원장, 전주국회의원 또 되고. 이준석 대표는 안 받겠죠? 어? 이준석 대표 바쁘겠죠? 아니, 또 되게 아무 전화 한번 해주시면 아니 이준석 대표 내가 왜 전화를 안 하냐면 혹시라도 그냥 형님 혹시라도. 장관님 오셔야 됩니다. 이 소리 혹시라도 아니, 이걸 또 계기로 이게 좀 어떻게 하기가 좀 이게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특별자치도 지금 이제 저희가 128년 만에 전라북도 이름이 바뀌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질문이 좀 이제는 좀 식상하기도 한데 다들 그러니까 대체 뭐가 바뀌냐? 간판 바뀌는 거 말고 뭐가 바뀌냐? 당장 주민등록상에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광주, 전남, 전북의 호남권에서 고리를 딱 끊고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 권역. 이게 우리 자체로 앞으로의 모든 경제,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독자 권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이 독자 권역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이거예요. 알아서 해봐라. 지금은 권한을 많이 못 받았지만은 계속 권한을 받아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독자 권역으로 가자.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접경 지역이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여당, 야당 5대5로 이렇게 계속 경쟁하고 책임지는 그런 정치가 되다 보니까 GRDP 1년 생산액이 우리가 3,200만 원이 작년 대비 충남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5,900만 원. 더더욱이 기업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기업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가 우리가 8,500억인데 그쪽은 2조 5천억. 우리 3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를테면 2조 5천억이면 번 돈까지 합치면 10조가 넘죠. 우리는 8,500억이면 한 2조 4천 5천억밖에 안 돼요. 4배, 3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경제력이 계속 더 커져버려. 우리는 그냥 전라북도는 찌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거 막아내보자. 해가지고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모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도지사가 말한 대로 100년 대계를 128년 만에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앞으로 100년 대계를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독자권으로 나가는 거다. 그럼 어떤 개념? 우리 의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과거는 그냥 호남권역에서 남탓하고 일테면 불신하고 부정하고 분열하고 남탓하고 피해의식 이게 우리 이름 아니었어요? 이거 싹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면 이제 불신을 이제 신뢰로 또 부정하는 걸 그럼 긍정으로 또 희망으로 창조하는 새로운 긍정의 새로운 시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용을 앞으로 많이 채워가야겠네요. 근데 그보다도 이번에 그 특별자치도가 그게 뭐 우리가 뚝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야의 협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원도가 14년 걸렸어. 14년. 2010년에 이계진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한 뒤에 곡절 그 끝에 14년 걸려서 이번에 됐거든. 강원도 제일 처음에 반대한 사람이 강원도 유상범 그 도당위원장인데 아니 우리는 14년 걸렸는데 우리 해보고 1, 2년 후에 한다고 해야지 갑자기 숟가락 들고 오냐. 반대할 만하지. 아니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14년 걸렸는데 금방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 그거 좋아하겠어요? 반대가 굉장히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기적같이 만들어진 그 전략이 가운데는 이제 김관영 도지사,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한병도, 또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정운천. 이 3자의 완전 도원결의하다시피 그렇게 재작년 7월 달에 그 서울에서 만나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전략이 중요해. 그 다음. 민주당은 한병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서 민주당 다 이렇게 정치 작업하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 뭐 법사위원장을 다 이렇게 움직이고 저희도 대표 발의를 하고 이 대표 발의를 해서 올라가고 가운데는 도지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고 해갖고 딱 이제 병합심리라고 있어요. 여당, 야당이 같이 나온 거를 병합해서 나는 29개 항으로 하고 비슷비슷하게 하고 여기는 28개 항으로 해갖고 딱 병합. 그래갖고 총력전을 기울인 거야. 우리 도민 175만이 축제장을 시작한 날이죠. 네, 오늘 아니 평상시에는 항상 이렇게 근엄한 모습이었다. 오늘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근엄하지 않죠? 편안하지? 마지막으로 키위로 이행시 키위로 이행시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키위로 이행시.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행시 키위를 내가 잘 키워서 장관까지 됐습니다. 하여튼 위대한 우리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